지난 8월이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결론에 뇌물액 선정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주요 쟁점과 전망, 강신업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변호사님,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좀 되짚어봤으면 하는데 이 어떤 결론이었습니다, 당시?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심에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그 횡령 X와 뇌물 X를 달리 봤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말세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소유권을 두고서 그것이 삼성에 그대로 있느냐 네. 아니면 최순실한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뇌물 X로 볼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예. 근데 그 34억이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에서는 이제 뇌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왜 동계영재 스포츠센터라고 하는 16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뇌물로 봐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2심과 달리 대법원에 가가지고는 약 50억 정도가 이제 뇌물이 늘어났던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횡령 액수도 약 50억 정도가 늘어났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약하자면 말세필, 영재센터의 이 뇌물 여부에 대해서 1심 판단에 좀 힘을 실어줬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고 오늘 첫 공판이 열렸는데 약 2달 만에 첫 재판이 지금 진행된 이 상황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볼까요? 오늘 네. 재판의 이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8월에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심이 열렸던 것은 2018년 작년 2월입니다. 그래서 620일 만에 이제 다시 627일이죠. 이렇게 재판에 이제 피고인석에 앉았는데요. 다시, 예. 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다시 재판이 시작됐다. 그런데 대법원에 지금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기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원래 1심에서는 실형 5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2심에서 집행유예를 극적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에 가가지고 사실은 1심 쪽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본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고 또 집중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도 좀 상당히 궁금한데 남은 이 재판 좀 일정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첫 재판했는데요. 오늘은 약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재판의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검찰이라든가 변호인 측의 어떤 변론이나 또는 이제 논고 방향 이런 것들만 하고 끝났단 말이죠. 네. 그리고서 다음 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지금 22일로 잡았죠. 네. 그때는 유무죄에 대해서 심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그 다음 기일도 미리 잡았습니다. 그것이 12월 6일로 잡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때는 이제 야형에 대해서 심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예. 재판 일정을 미리 다 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오늘 이재용 부장 쪽에서 나와서 이 이유무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생각이 됐거든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대법원의 그 판단에 기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유무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형에 대해서 이제 좀 다퉈보겠다. 그러고 양형 증인을 3명을 또 신청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유무죄를 또 치열하게 다퉈야만 또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 또 다른 판결을 대법원에서 한 것과 좀 다르게 내릴 수 있고 그러면 또 뭐 대법원에 또 올라갈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결과적으로 이 양형에 대해서 예.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남아있는 숙제죠. 알겠습니다. 네. 쟁점까지 함께 좀 더불어 짚어주셨습니다. 네. 남은 재판이 11월 22일, 12월 6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네. 연내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사실 한 번에 끝나면 그 11월 22일 날 유무죄 심리가 끝나면 한 번으로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양형은 뭐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12월 6일 끝날 겁니다. 예. 그러고 보통은 이렇게 심리가 끝나면 2주 정도면 선고를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쟁점이 많고 어려운 사건이다 그러면 3주 정도 갑니다.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예. 12월 말이면 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 안에 선고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양형 증인 같은 경우를 3명을 지금 신청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양형 심리가 좀 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또 한 명 이렇게 몇 번 네네. 나눠서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거가 뭐 조금 더 길이 걸린다면 한 1월쯤으로 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연내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있다, 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 대법원의 판결 이 취지에서 파기환송심 결론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벗어나지를 않는다 이렇게 관측을 해본다면 이재용 이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실형 가능성 높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 그것이 이제 그냥 일반적 논리로 얘기한다면 높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검찰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지금 적극적 뇌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예. 그것을 위해서 수동적 뇌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어쩔 수 없이 준 게 아니고 예.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줬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양형을 판단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수사한 사건 이런 것들 예. 있잖아요. 그 기록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뇌물의 성격을 두고서 이제 치열한 어떤 접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거를 두고서는 말이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삼성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자료라든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것이 수동형 뇌물이든 예. 또 뭐 횡령이라든가 내지는 뇌물 이거 이제 성격, 경위, 특히 경위 말이죠. 네. 주게 된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삼성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실형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말이죠.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재판은 말이죠. 이론적으로 아예 집행유예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집행유예는 왜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올 때만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이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심에서 왜 5년이 나왔었잖아요. 실형 5년. 예. 근데 그때는 장량 강경을 안 했었거든요. 재판 그 재량으로 예, 재량으로 하는 예, 강경. 그걸 안 하고도 5년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때는 국외재산 도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점이 이제 일부가 유죄로 나왔었어요. 예. 근데 2심에서는 그 점이 완전 무죄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도 국외재산 도피는 무죄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심보다는 조금 더 유리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 1심에서는 5년이 나왔는데 예. 그 1심보다는 지금 대법원 판단이 조금 더 유리한 거다. 네. 그리고 1심에서는 장량 강경을 안 했는데 이번 2심에서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네. 장량 강경을 한다면 2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심에서 5년을 했는데 말씀하신 장량 강경을 3년 안으로. 하면 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2분의 1로.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2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삼성 쪽에서 신동빈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잖아요. 앞서. 예, 앞서서.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록을 좀 신청해서 받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동빈 부회장 같은 경우는 뇌물 액수가 약 70억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삼성도 뭐 뇌물 액수에서는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네. 물론 횡령 액수가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설득을 한다면 아직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공판에서 변론을 집중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형에 집중하겠다는 배경을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재판 과정도 좀 짚어보죠. 네. 공방이 좀 어떻게 오고 갔습니까? 분위기 좀 짚어주세요. 오늘은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치열한 어떤 접전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싱겁게 왜냐하면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양형만 다투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접전이 튕겼어요. 뭐냐면 검찰에서는 유무죄를 안 다투고 양형을 다툰다고 하니까 집행유예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고서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고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 기록을 가지고 이것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다. 즉 예. 뇌물을 줬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펴면서도 네. 신동빈 부회장이 집행유예 받은 거 그 기록을 받아보겠다. 네. 그리고 양형 증인을 3명을 신청하겠다. 이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좀 평온했으나 속으로는 좀 불꽃이 튀겼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 부정청탁의 뇌물도 이 뇌물이지만 그 경영승계 작업을 놓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렇죠.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건은 이 증거 확보 이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양형에 이제 있어서의 뭐 증인, 뭐 증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무죄의 뭐 증거, 증인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양형도 역시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유무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양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량이 많거든요. 그 재량이 많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의 증거니 양형 자료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요. 양형 자료는 모든 것이 사실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근거가 필요한 거고. 예, 뭐 꼭 근거가 필요할까기보다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양형에 있어서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또 감경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뭐 탄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삼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어떤 그 경영을 했는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그리고 저번에 왜 1심이 끝나고 나서 수감생활을 좀 했잖아요. 그 수감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반성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형평성. 그러니까 신동빈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행유예를 받았지 않느냐. 이런 모든 것이 양형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형 자료 또 증인 같은 경우 이런 걸 잘 그 설득을 한다면 양형에 있어서는 폭이 좀 넓죠. 알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부회장 측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만큼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렇죠. 뇌물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양형에 집중하겠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지금 뇌물 부분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쪽으로 다 맞춰져 있다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제 재판부에서 말이죠. 네. 그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어떤 당부를 이재용 부회장한테 했단 말이죠. 그 당부가 뭐였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어떤 그 삼성의 경영자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또 겸허하게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러니까 경영 활동을 하고 겸허하게 재판에 임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것이 덧붙여서 얘기했던 것이 1993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똑같이 51세인데 51세가 된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경영 어떤 앞으로의 그런 포부는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준법 경영을 해달라. 준법 경영. 그러니까 준법 경영만 됐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피고인석에 서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국정농단이라는 것도 없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 경영을 해달라.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법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재판부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겠으나 또 혁신 경영을 얘기했다는 점. 프랑크푸르트 선언처럼 이런 것들이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이 가진 어떤 그런 중요한 위치라든가 우리 경영상에서 말이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또 수감 생활도 했고 다시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또 재판을 받게 되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혁신 경영, 준법 경영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어떤 힌트를 줬다고도 좀 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을 애들로서 하나의 준엄하게 질책한 것이다.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제를 넘겨받은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부로부터 숙제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11월 22일 두 번째 재판, 12월 6일 세 번째 재판, 그리고 선고할 때까지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그 숙제를 제대로 그것을 해낸다면 앞으로 선고에서 좀 유리하지 않겠나. 아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제, 숙제를 잘 해내야 된다. 이런 것이 오늘 재판에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주문했다는 거, 뭐 여러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숙제를 잘 해결했을 때 앞서 말씀하신 이 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이 장량 감경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시는지 또 하나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연내 좀 선고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장량 감경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그 횡령 X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모두 변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 갖다 썼다는 게 횡령이거든요. 그 부분은 변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심 때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1년 정도.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반성했느냐 이걸 보기 때문에. 또 재범의 우리가 이런 걸 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혁신 경영하라, 준법 경영을 하라 그랬는데 또 재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 고려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내 재판이 선고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